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지하 세계를 사람이 이렇게 통과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게임만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몇 초 간격으로 이 바닥면과 천장이 서로 맞물렸을 때 사람이 다 지나가지 못하며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 벽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 벽에 닿았을 때는 레벨을 하나씩 올려줄 거고요. 얘가 왼쪽으로는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하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뭐 동전을 하나씩 튀어나오게 해서 동전을 막는다거나 적 캐릭터가 나와서 지나가다 적을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오늘은 사람을 먼저 코딩을 할 겁니다.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툭툭 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레벨이 1단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성의 변수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변수들이 있어요. 레벨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레벨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변수고요. 바닥 선택은 얘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오른쪽 벽에 닿으면 다음 레벨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면과 천장이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랜덤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정하기, 바닥 선택 정하기를 갖고 오셔서 레벨로 만들어주고 우선 처음에는 1단계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레벨을 1단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할 때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레벨이 계속 바뀌는데 장면을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모양만 바꿔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모양을 바꿨을 때는 다음 단계인 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해서 신호를 보낼 겁니다. 다음 신호로 다음 단계 신호를 보내줄 건데 이거 역시도 제가 속성에 신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를 보낸 다음에 얘는 우선은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거예요. 숨기게 할 거고요. 다음 단계가 되면 다음 단계의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우선 이 사람이 보이도록 모양을 보이게 할 거고요. 이 위치에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움직임에서 좌표값을 지정을 할 건데요. 현재 있는 위치 마이너스 190 그 다음에 Y좌표는 지금 얘가 조금 떠 있는 위치에서 생길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게 할 건지는 고민하셔서 저는 마이너스 5로 할 거지만 0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계속 반복해서 얘가 여기를 지나가게 할 건데 요런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점프를 했을 때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Y 좌표값을 마이너스 2만큼 줘서 항상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닥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닥 아래로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여기를 이 벽을 이 바닥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건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어떤 조건을 추가할 거냐면 만약에 내가 아래로 내려오다가 바닥에 닿았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마이너스 2만큼 내려왔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좌표를 2만큼 올려주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는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한번 시켜볼게요. 만약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Y좌표를 올려줄 건데 10만큼은 좀 너무 높아서 4만큼만 올려줄 건데 왜 2만큼이 아니라 4만큼이냐면 여기에서 2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위쪽 화살표를 2만큼 올려봤자 얘랑 숫자가 똑같으면 점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2만큼 떨어졌는데 2만큼 올려? 그러면 같은 위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4만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하면 이렇게 4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요. 우리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프도 이제 됐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가 실행을 했을 때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고 이 천장을 뚫고 지나간다는 게 좀 게임에서는 말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번 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얘가 요 바닥, 그 천장 이 부분을 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점프를 했을 때 이렇게 바닥 이 천장에 닿았으면 더 이상 점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도 이 천장에 닿으면 더 이상 점프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천장에 닿았느냐, 닿지 않았을 때만 점프를 해라. 천장에 닿았으면 점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네가 이 천장에 닿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천장에 닿았냐? 그렇다면 나는 점프를 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천장에 안 닿았을 때만 점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를 쓸 거예요. 나는 천장에 닿지 않았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천장에 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점프를 하겠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데 천장에 닿았다면 점프를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위쪽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천장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닿았을 때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장에 닿지 않았으니까 올라갈 때 점프를 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 천장에 닿는 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도 했고, 그 다음에 점프도 했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도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실행을 했을 때 왼쪽 키,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이동하게 할 겁니다. 조건을 만들 때는 우리가 다음 신호를 받았을 때 다음 단계 신호를 받았을 때 왜 이걸 나눠서 하냐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왼쪽 키 눌렀을 때 오른쪽 키 눌렀을 때 여기다 하면 되지. 왜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누는 이유는 제가 우선 코딩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만약에 왼쪽 키 오른쪽 키를 눌렀다면 해줘야겠죠. 왼쪽 키를 눌렀다면 X좌표를 우리가 왼쪽 오른쪽은 X좌표죠. 이만큼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동을 하면은 게임이 금방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오른쪽 키를 눌렀다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키를 눌렀다면 좌표 값을 이만큼 또 이동하게 할 겁니다. 그럼 또 실행을 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왼쪽과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오류가 있죠. 왼쪽을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걸 벽을 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뭐 게임이 어렵지도 않고 오류투성인 게임이 되겠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이렇게 닿았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에 썼을 때랑 똑같습니다. 이게 천장에 닿았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얘도 오른쪽과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닿으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 닿았을 때 만약에 제가 오른쪽 키를 눌렀는데 바닥에 닿았죠. 오른쪽 키를 눌렀는데 이만큼 갔는데 닿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닥에 닿았으면 왼쪽으로 다시 이만큼 가게 하면 되고 왼쪽 키를 눌렀는데 바닥에 닿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점프했을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더 이상 바닥 아래로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하나 또 주는 겁니다.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바닥에 닿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닥에 닿았냐? 얘가 바닥이죠, 바닥. 이 면들은 다 바닥이에요.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할 거냐? 왼쪽으로 이만큼 갔던 거 그냥 이만큼 다시 돌아와서 못 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얘도 조건을 만약에 바닥에 닿았냐?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바닥에 닿았다면 얘도 이만큼 간 거 취소, 마이너스 이만큼 다시 돌아가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누르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못 지나가죠. 이렇게 못 가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점프 점프 점프, 올라갈 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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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가고 또 점프 점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들고 얘가 아까 제가 왜 여기다 놓는지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 이게 나눠놨잖아요. 나눠놨을 때 점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하면 얘가 대각선으로 점프를 해요. 그쵸? 이게 대각선으로 점프하는 게 보이시죠? 내려올 때도. 근데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위쪽 화살표키 눌렀을 때랑 같은 위치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점프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앞으로 안 가요. 시작 위로 올라갔을 때 오른쪽 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누르면 어찌됐든 얘가 실행을 계속 하니까 뭐 이렇게 가겠지만 점프를 하고서 오른쪽 키를 눌렀을 점프 오른쪽 안 간다는 거예요. 점프 오른쪽 점프 왼쪽 안 가죠. 동시에 눌렀을 땐 가요. 동시에 눌렀을 때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점프한 상태에서 내가 왼쪽을 누른다가 오른쪽을 누르면 안 갑니다. 근데 얘는 다시 빼서 이렇게 넣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점프를 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얘가 점프 보이시죠? 점프 오른쪽 점프 오른쪽 점프 오른쪽 점프 왼쪽 이렇게 점프를 하고 내려올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얘를 이걸 이 안쪽으로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됐을 때 동시에 누르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었을 때는 위쪽 화살표기와 왼쪽 오른쪽 화살표기가 동시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점프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얘가 점프를 할 때 보시면 점프를 하고 달리는데 좀 모습이 진짜 달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달리는 모습으로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모양을 좀 바꿀 겁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데 0.1초 간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달리는 모습이 표현되고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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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얘가 어떻게 보면 점프라기보다는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인데 왼쪽이나 오른쪽 화살표키만 눌러도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죠. 점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 있게 한번 코딩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점프해서 가도 돼요. 근데 그래도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인데 그죠? 한번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어느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바닥면에 닿았을 때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오다가 이만큼 올라가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얘를 3만큼 올려볼게요. 그러면 1만큼 조금 더 올린 거거든요. 2만큼 1만큼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얘를 점프를 이렇게 시켜서 점프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왼쪽 키 오른쪽 키만 눌러도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벽에 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닿는 거잖아요. 얘가 3만큼이기 때문에 1만큼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바닥면에 아예 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눌렀을 때 바닥면에 안 닿았으니까 이만큼 올려야겠다. 이만큼 올리고 보니까 바닥면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3만큼 올려주고 마이너스 2만큼 또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얘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딩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못 가죠. 벽이 막혔으니까 올라가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코딩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얘가 오른쪽 획에 닿으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를 받았을 때 천장과 바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탄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